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심화반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오셨죠? 자, 우리 심화반이고요. 우리 중요하니까 OT를 잠깐만 해볼 건데, 우리 저번 주 토요일 날 세무사 2차 시험 있었어요. 제가 시험 한 일주일, 2주일 놔두고 왠지 느낌이 와서, 뭐 다른 선생님도 얘기했겠지만, 유해생들, 2차생들 만나고 다니는 애들마다 현금 물음표 주당이 합병도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나왔죠. 너무 기뻤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문제도 쉬웠고, 이번에 회계학 1 같은 경우에 세무사 같은 경우에 문제도 쉬웠고, 진짜 제가 얘기한 거 이런 말 그렇지만 그냥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냥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점수가 좋았어야 되는데 좋은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심지어 동차생 저한테 답안지 시험지 찍어준 애는 거의 답까지 써놨는데 제가 하면서 채점해봤거든요. 한 개 정도 틀리고 답안 다 맞았더라고요. 동차생인데 뭐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아 윤돈이가 이거 나온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 안 봤네, 이런 애들도 있다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게 강사가 출제 예상한 주제를 얘기하고 뭐 나온다고 얘기해도 뒷부분은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2차 때 안 보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부터 심화반을 할 건데 2차 책으로 2차 문제 한 5, 60%를 풀 거거든요. 이걸 지금 처음 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쉽게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이 시간이 엄청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동차 때 시간이 주는데 지금 안 들으면 동차 때도 마음의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나온다고 얘기해도 그냥 그렇구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세무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좀 이따 얘기할게요. 세무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 책에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학생들이 이거 잘못했다고 강사들도 얘기해서 이의제기했던 문제 있거든요. 그 세무사 회계사 2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무슨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요. 이미 나와서 그때 조용히 지나갔는데.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2차 책에 있는 문제랑 이슈되는 문제들은 저건이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요즘은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와, 이거 거의 뭐 정말 이게 회계 강사가 중요해질 만큼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걸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8월에 이제 개강하는 그 반 아니고서는, 요즘에는 사실 이런 말 그렇지만 약 파는 게 아니라 거의 필수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 뭐 힘들면 뭐 객관식 때 다시 만나자 막 이랬지만 필요해요. 잘 오셨고요.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대상을 보면 기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어야겠죠. 당연하겠지만 인간 하시는 분들 욕심부려서 이거부터 하겠대. 돌아가세요. 아직 객관식을 수강하지 않았어. 뭐 이번에 처음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기본 강의를 듣고 객관식 듣기 전에 요걸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객관식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면 문제도 잘라서 보고 그 다음에 빨리 푸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객관식 하기 전에 실력이 아주 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걸 보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NC생이라고 하죠. 작년에 40점, 60점대로 불합격한 학생들은 요걸 사실 심화반을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유해 강의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기본 강의 듣자니 좀 지루하고 해서 4에 40점 밑이라면 기본 강의를 다시 들어야겠지만 40점에서 6점 사이는 요 강의가 가장 적절할 겁니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목표인데, 우리 일단 당연히 기본 이론 복습을 해요. 기본 이론 얘기 안 하면 어차피 다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본 이론 복습을 충실히 내용 정리할 거고, 계산 문제만 2차 문제로 풀 거예요. 책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 교재 보시면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는데, 레벨 5는 당연히 안 풀죠. 4도 일부만 풀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안 풀 거예요. 제가 원래 여기 작년 그 PPT에는 어려운 문제 X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양심에 찔려서 너무로 바꿨어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도 당연히 좀 풀 거예요. 왜냐면 풀어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요. 어차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공부 열심히 하면 응용력이라는 게 생길까요? 응용력 없어요. 나 처음 보는 문제 나오면 나 풀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풀죠. 저는 14년 동안 이거만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뭐 내가 유예생이니 3차생이니 해도 그 응용력 같은 게 안 생겨요. 다른 과목도 하기 때문에. 결국 봤던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여러 번 풀면 풀 수 있겠대. 그래서 지금 기본반, 심화반 할 때 가끔씩 제가 어려운 문제 풀면 역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이거를 지금 보고 나중에 또 보고 외워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그러면 나중에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번에 설명회 때도 훈협쌤이 얘기했지만, 자식 커플룩 입자 그래서 버버리티 입고 왔더니 자기도 검은색 입고 왔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그거 같이 입고 오자 그랬거든요. 지금 싫은가 봐요. 아무튼 혼합생도 얘기했지만 2차 강의 같은 경우엔 회계도 세무 회계도 연수를 보는 게 좋아. 왜냐면 이제 연수 문제를 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보거든요. 순서대로 쭉 물어본다고요. 근데 객관식은 중간에 잘라서 그냥 물어보기 때문에 구조가 안 보이는데 오히려 그 좀 적절한 난이도의 2차 문제, 원서 있는 문제를 풀면 A부터 Z까지 다 물어보기 때문에 오히려 구조를 파악하기 좋아요. 그래서 그거 해볼 거고요. 세법도 그래요, 사실. 뭐 단원별 연계, 우리 지금 기본 강의 배울 때는 사실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고예산 같은 경우에는 뭘 확실히 알아야 돼. 수익이나 재고예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확실히 알아야 한 세트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두 개를 하나라도 모르면 사실 100% 충족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2차 시험 때 금융재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회계원리 학생 가리키다가 이제 한 번이라도 얼굴 본 친구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물어볼 수도 있고. 2차 때는 금융자산 문제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금융자산, 금융부채 같이 나와요. 발행자, 채권자 같이 나오기 때문에. 1차 때는 안 나오지만 우리 조건 변경 있잖아요. 금융부채 조건 변경 기억나시나요? 금융부채 조건 변경 우리 2차 시험 문제 나오면 물음 1번이 채권자 입장이고 물음 2번이 채무자 입장이고 물음 3번이 채권자 입장 기말 입장이고 물음 4번이 채무자 입장 기말 입장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기본 강의 때는 그걸 모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2차 때는 그런 얘기도 해볼 거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어 나와 있고요. 간혹가다 동차반이랑 유해반이랑 좀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목적이 다르거든요. 물론 이게 제일 자세하긴 해요. 이건 진짜 0부터 120까지 가니까. 근데 동차반 같은 경우는 진짜 나올 것만 딱 가르치거든요. 사실 동차반 끝나고 나면 늘 불안해. 혹시 내가 제낀 거 나오지 않을까. 제가 시험날 아침에 이런 말 그렇지만 아침에 저기 산책가 있었거든요. 불안해서 산책이 안 되더라고요. 그 학생이 1교시 끝나고 11시 5분쯤에 카톡으로 문제 보내줬는데 보고 마음이 살았다 이번에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차반은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치거든요. 하지만 심화반은 그렇진 않고요. 전범위를 다 할 건데 이거보단 양 적게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보단 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반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고 우리 중급회계 64시간 돼 있는데 64시간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중급회계는 보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무사는 여기까지 하겠죠? 근데 회계사분들은 고급회계 5회 잡아놨는데 이번 난이도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몇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할 생각이다. 그쵸? 그 회계사 하시는 분들은 동차 때 여기까지 오면 시험 임박이라 갖고 또 안 들어 또. 그래서 이번에 거의 그 동차 수준에 해당하는 것까지 고급회계 때 할 거니까 이때 10회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끝나고 5만 원씩 더 결제하고 가시면 돼요. 그죠? 나와 있고요. 교재는 7판 쓰셔야 돼요. 7판. 6판은 안 돼요. 6판 되면 없는 문제가 꽤 있을 겁니다. 7판 쓰셔야 되고요. 이런 분들 있어요. 이번에 이거 샀는데 7판을 쓰는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아니 왜냐면 어제 세무사 시험 봤잖아요. 그 기출문제 추가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1차 시험 붙으면 동차 때 쓰는 책은 이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불만이 있으시던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실판으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약은 키앤드북도 있고 필기노트도 있는데 여러분 뭐 들고 오고 싶은 거 들고 오시면 돼요. 근데 그냥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정말 내용을 봐야 되는 건 이걸로 하고 아니면 보통은 이거 그냥 필기노트로 할게요.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말문제도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걸로 할 거고요. 필기노트 아마 제가 이거 만들어준 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7급 세무직 공무원이거든요. 합격하고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거 우리 중급회계 수업 보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세무직 공무원이고 바쁜데 연락해서 쫄 수가 없어요. 자꾸 쪼면 뭐 세무조사 한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리는데 이번에 드디어 나와가지고 아마 지금 다시 업로드 받으면 오타 수정된 걸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조교한테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저희 진짜 합격 많이 하거든요. 그쵸? 이런 말 그렇지만 제가 잘해요. 그죠? 많이 합격학생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자꾸 이렇게 음해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빡쳐갖고 좀 더 공부 아니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 진짜 오늘 어저께 해답도 제가 5시 반 시험 종료가 5시 반이거든요. 엊그저께 5시 반에 올렸어요. 제가 해답을. 그죠? 카페 촬영도 원래 4시에 하려고 그랬는데 촬영 알바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6시에 찍었거든요. 답안지도 원래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돌아와서 저희 4시간 수업하고요. 공부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저랑 훈협쌤은 스터디 할 거예요. 원래는 수업 끝나고 매회 퀴즈를 봤는데 퀴즈 풀어볼 시간도 없고 뭐 별로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래갖고 저는 매주 이번 주는 당연히 아니겠죠? 매주 일요일 날 저녁에 우리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거 모아갖고 퀴즈 볼 거예요. 퀴즈 뭐 한 2문제 정도 보게 되겠죠 이제 그럼? 2문제 반? 2문제 정도 보고 그래서 6시 제 생각에는 6시 반으로 할지 6시로 할지 모르겠네. 시간 좀 고민해 볼게요. 1시간 모여서 한 40분 풀고 그 다음에 제가 한 30분 문제 다 풀어주고 그리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얘기 좀 하고 갈 거예요. 그쵸? 돈 따로 받아야 되는데 받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하고 훈업쌤 할 거거든요. 저 이렇게 할 거니까 그 훈업쌤 무슨 요일날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할 거니까 밤에 학원에서 상주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다만 나는 인강생인데 그럼 스터디 할 때 저도 와야 되나요? 저 부산인데? 그건 좀 그렇죠? 제가 해설한 것까지는 인강에 올릴 거니까 뭐 같이 얘기는 못 해보더라도 해설하는 건 인강에 올릴 테니까 매주 월요일 날 6시 반에 할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웬간하면 참여해서 다 하시고 가셔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수업은요,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카페, 그 스터디하는 자료들은 제 카페에 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에 카페에 올릴 때 평균 점수가 실강생 몇 점인지 몇 분 줬는지 그런 것도 써놓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거다. 좀 힘들겠지만 할 거다. 좀 공부하는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 보려고 좀 생각 중이고, 원래 객관식 때 스파르타반 이런 거 했었는데 안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에요. 하도 공부를 연휴 그래서 의매가 많아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 두 번째로 보시면 여러분, 심화반 옛날에는 사실 제일 뭐랄까? 제일 학원에서도 강사들도 그 다음에 학생들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반이기도 했어요. 솔직히 몇 년, 한 5년 전까지,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냐면 여기 꽉 찼잖아. 지금 거의 깎였잖아요. 중간갈 때 가면 옛날에는 막 2줄 남고 3줄 남고 그랬다니까? 내가 2차 강의를 못해서? 훈업이 못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애들 하다 보면 지쳐요. 놀아도 될 것 같은데 아직 2차 시험 많이 남았는데 그런 생각도 있고, 강사분들도 목적이 없다 보니까 연습서로 안 하고 기본서 뒤에 있는 종합 문제 풀어주고 그냥 그랬다고요. 근데 요즘 난이도나 요즘 경향으로 볼 때는 진짜 중요해요. 거의 필수거든요. 그래서 빠지면 안 돼. 여러분 객관식 때 실력이 많이 오르긴 하지만 근본적인 실력은 진짜 마지막 요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잔소리긴 하지만. 그래서 객관식 반에 시작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요때 열심히 해야 동차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동차 만약에 그 회계사라고 합시다. 1차 시험에 진짜 천신만고 끝에 꼴찌로 붙었어. 등수 꼴찌야.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잖아.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붙었으니까. 문 닫고 붙었으니까. 저도 문 닫고 붙었고 옛날에 1차는. 그럼 열심히 동차 때 공부 진짜 개 열심히 할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 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평균 딱 60점으로 붙었어. 평균 60점. 그럼 동차 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동차 때 열심히 안 해요. 동차 열심히 안 해. 되게 간절할 것 같잖아.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 이거만 붙게 해주세요. 혹시 이의제기 안 되나요? 간절합니다. 이랬던 친구들 뭐 이의제기 내가 하나 붙잖아? 걔네들 열심히 안 해요.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해요. 왜 대부분 열심히. 나는 한 번도 아슬아슬하게 1차를 붙어서 동차 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못할 것 같거든요. 못할 것 같아. 너무 많아 2차 양이.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 끝나고 이제 막 세무회계 처음 보자 이만해. 재무관리 막 이만해. 자 해볼까? 막 옵션 이만큼 해. 그쵸? 그냥 우리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고급 회계 세법 계산 문제 잘 안 하잖아. 나중에 가면 말 문제만 하거든요. 어차피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쵸? 말 문제라도 맞추면 합격할 수 있대 막 이러면서 재정학 열심히 하고 저기 그러다고요.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1차 붙고 연수서 세무회계 봤는데 이만해 책이.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어? 원 써있다고요. 그래서 좀 이따 자 이제 투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나면서 투가 이만하게 나와.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게 심화반 하면서 적어도 몇 과목은 나중에 동차 때 봤을 때 봤던 문제네. 금방금방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동차 때는 계속 얘기하지만 세무회계를 할 만한 수준 정도 되고, 재무회계 그냥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수업 듣는 거 빼고? 요렇게 해야지 동차를 올릴 수 있어요. 진짜로. 세무회계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분 합격하려면 적어도 잘하는 과목 몇 과목 있어야 하는데 그 1차 끝나고 몇 과목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2차 수준으로 열심히 좀 하셔야 돼. 그래야 동차도 할 수 있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1차 고득점하고 동차 때 열심히 해야, 이런 말 죄송하지만 유해에 합격할 수 있어요. 운 좋으면 동차 때 합격하는 거고. 근데 1차 고득점 안 하고 턱걸이로 붙고 동차 때 열심히 안 하면, 이런 말 그렇지만 100% 3차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동차 합격이면 좋은데 유예 때 딱 털고 나가는 게 최고예요. 그래도 한 1년 7개월 나오거든요. 유예 때 털고 나와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차 고득점하고 동차 때 공부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얘기도 막 좋아요. 선생님 씹어 먹겠습니다. 유예 심화반 열심히 할게요.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몇 주 지나면 이별의 친구들이 보인다고요. 눈빛 보면 이별이 온다 보인다고요. 그쵸?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 버티면 돼요. 버티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스터디도 할 거니까 빠지지 말고, 스터디 제가 점수 관리도 해서 1등 하는 분은 제가, 너무 인간미 없나요? 1등, 2등, 3등까지는 제가 상품 드릴게요. 1등은 제가 뭐 드릴까요? 1등은 제가
아, 나 이렇게 버는 돈 없이 막 쓰면 안 되는데. 1등은 제가 맥켈란 18년 드릴게요. 시가 48만원짜리 위스키. 2등은 제가 그 스타벅스 커피 품을 10만원짜리 드릴게요. 3등은 제가 한번 싱크 넘사 드릴게요.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목적성을 갖고 좀 열심히 해봅시다. 좋아요. 시작할게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 바로 연습서를 풀진 않을 거예요. 우리 좀 재미없겠지만 오늘 1교시랑 2교시 때는 회계원리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쵸? 기억만 나면 되니까 회계원리 리뷰를 해볼 거예요. 회계원리 리뷰. 그래서 우리 회계원리 리뷰 1교시 때 할 거고 1교시 때 OCI까지 볼 거고요. 3교시 때 현재가치 보고 그 다음에 IFRS상의 재무제표 요소별 정의, 인식요건, 측정기준 보고 그리고 이제 진도 나갈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는 거니까 괜히 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 회계원리 해볼 건데 우리 회계원리 2장에서 회계원리 배우잖아요. 2장 회계원리에서 뭐 배우지 결국? 기억나나? 우리 회계 순환과정?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회계 순환과정.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회계 순환과정. 여러분 우리 1월 1일부터 보고기간을 1월 1일부터 여기 12월 31일이라고 합시다. 이걸 뭐라고 그래? 회계기간 혹은 보고기간이라고 하죠. 회계기간 혹은 보고기간이라고 합니다. 다 알 거고요. 그래서 1월 1일 고급지게 뭐라고 그래요? 1월 1일 고급지게 저 보고기간 개시일이라고 해요. 12월 30일을 고급지게 뭐라고 그래요?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해당 연도가 X1년이라고 한다면 X1년도의 재무제표는 언제 나와요? X1년도의 재무제표는 언제 공시가 되나요? 보통 그 다음 연도 2월쯤에 공시가 되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공시되는 날을 회계에서 기준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재무제표 3장 중급회계 3장 재무제표에서 유동 비유동 구분할 때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발행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 요거 기억나요? 요거 뭐라고 그래? 보고기간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때 수정을 요하는 사건도 있었고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 거 기억나?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요거 한번 나눠봤고요. 우리 그래서 요 사이에 우리 뭐 하죠? 요 사이에? 기중에? 이거 기중이라고 하잖아. 기중에 뭐예요? 첫 번째로 거래를 식별하죠. 그쵸? 그 다음 뭐예요? 거래를 갖고 분개하죠? 설마 뭐 지금 분개가 뭔지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분개한 다음에 뭐예요? 나만 또 없나? 이거 전기하죠? 요즘 이고 믿고 떠던 요요가 많이 와가지고 다시 오늘 맞으러 가요. 전기하죠? 그 기중엔 요거만 해. 그다음 12월 30일이 되면 뭐하죠? 거래 멈춰? 분개 멈춰? 전기 멈춰해서 각 계정에 T계정 잔액들을 혹은 T계정 총액들을 옮겨 적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 수정전 좀 이따 이거 하나씩 볼 거예요. 시산표라고 하죠. 근데 수정전 시산표는 일반적으로 현금 기준으로 작성한 시산표야. 그래서 우리 요거 뭐예요? 기억나? 결산 수정 분개하죠? 좀 이따 하나씩 볼 거예요. 그럼 결산 수정 분개하면 시산표가 뭘로 바뀌어? 수정 후 시산표로 바뀌죠. 그 다음 뭐예요? 이 수정 후 시산표를 찢어서 BS, IS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마무리로 뭐 하나요? 장부에 마감하고 딱 끝나게 되잖아요. 요게 회계의 순환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꽤 중요해. 그리고 2차 때는 시산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시산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나온 김에 잠깐만 해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결산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결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씩 볼 거고요. 첫 번째로 거래. 우리 회계 원리에서 배운 건데 거래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뭐 나눠요? 회계적 거래가 있고 회계적 거래가 아닌 게 있어요. 회계적 거래는 뭐예요? 장부에 기록하는 걸 회계적 거래라고 하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걸 회계적 거래가 미용해요. 기록하는 걸 회계적 거래라고 하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걸 회계적 거래가 아니라고 하죠.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회계원리 배울 때 회계적 거래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었어요. 회계적 거래가 될 수 있는 요건 두 가지 뭘까요? 돈? 돈 뭐요? 그래요. 잘 오셨어요. 재무 상태에 변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변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었죠? 재무 상태의 변동이 뭐야? 자산 부채의 변동이 있어야 되고, 회계 원리에서 제가 그랬지만 자산이 결국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산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산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권리. 부채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의무. 그래서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있고 그 변동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회계적 거래를 몰아서 기록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왜 얘기하냐면 나중에 수익 가서 이거 물어보는 애도 있어요. 계약서서 때 1월 1일 날 1월 4일까지 물건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썼대. 그리고 1월 3일 날 물건 지급하고 돈은 1월 5일 날 받기로 했대. 그래서 1월 1일 날 그 계약을 했대. 1월 1일 날 회계 처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 회계적 거래가 아니잖아요. 단순 계약서를 쓴 건 재무 상태의 변동이 없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적 거래를 보지 않아서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나중에 수익 가서 또 그러면 1월 1일 날 계약서 썼는데 1월 1일 날 계약서 쓴 건 왜 회계 처리 안 하니? 그런 친구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요거 회계적 거래 요것도 중요해. 단순히 계약서 쓴 건 재무 상태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하는 순간 의무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건 법적인 의무고 경제적으로는 계약서 쓴 날 회계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봐. 재무 상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옛날에 회계 원리 보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필기할 것도 아니고 회계 원리 책 찾아볼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얘기해 봤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회계적 거래들만 분개해 줘야겠죠? 죄송한데 한번 지워보죠. 요 순서는 눈에 넣어두고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저도 이거 싫은데 한 번만 해볼게요. 그래도 기본반 끝나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를 만나서 다 반갑고 어떻게 살았는지 내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할 수가 없네요. 자, 어떤 회사가 X 영년 말에 출자했대. 100원으로. 현금 100원. 여기 자본금 100원 들어올 겁니다. 한 번만 해볼게요. 잘 들어. 그러면 X 1년 중에 봤더니 무슨 거래가 있나 봤더니 현금 매출이 200원 있었대요. 나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라 현금 들어오고 바로 매출로 200원 잡았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 더 빌리고 싶어갖고 돈 차입했대요. 그래서 현금 100원 받고요. 여기 차입금 10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배째라고 그랬대. 너무 불쌍했는지 50원은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랬대. 채권자가. 그럼 여기 뭐가 와요? 차입금이 50원 까지고 여기 채무 면제 이익이 50원 오겠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끝이야. 또 뭐 해볼까? 심심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현금 50원 나가면서 직원 급여 줬대요. 50원. 괜찮을까요? 요런 거래밖에 없었대. X 1년 말까지. 이게 분개죠? 오랜만에 보네. 전기가 뭐예요? 전기, 일렉트로닉. 우리 회계 처리를 쭉 해서 기록한 장부를 뭐라고 그래? 분개장이라고 그러지. 분개장의 단점이 뭐죠? 특정 시점에 자산의 잔액과 부채의 잔액과 자본의 잔액과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총액을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티계정을 작성한다고 그랬죠. 그걸 전기라고 그래요. 근데 티계정 하면 또 알아들어. 티계정 작성하는 게 전기거든요. 근데 우리 2차 시험이나 1차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티계정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티계정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티계정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티계정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잘했어요. 계정원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회계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 있어요. 1차 시험에 계정원장상의 차변에 얼마 들어가고 계정원장상의 대변에 얼마 들어간다. 근데 무슨 소리를 못 알아듣더라고. 티계정의 차변의 합계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계정원장이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나오면 T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T계정이 모여있는 장부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총계정원장이라고 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끔씩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헷갈려. 그래서 우리가 각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과 수익과 비용의 총의 아이를 알기 위해서 T계정을 그리는 걸 전기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헷갈려 하더라고요. 현금 T계정을 그려보죠. 그럼 자산의 T계정 증가는 여기, 감소는 여기 기록하는 거 알죠? 그럼 현금이 100원 증가했대요. 1월 1일 날. 여기 100원 쓰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장난치는 거지? 나 장난하자고 그러는 거죠? 여기다 현금 쓰면 안 되죠? 반대쪽에 이유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봐야 돼? 자본금. 회계처리 반대쪽을 쓴다고 그랬어요. 기억나? 그래서 사실 우리 나중에 재고예산 오늘 배울 거지만 재고예산 T계정 그리면 내가 여기 기초 그리고 매입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 잘못된 거지. 왜냐면 재고예산을 구매할 때 계속기록법이라면 상품 이렇게 오고 만약에 외상으로 구입했으면 매입 채무가 오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는 여기 뭐가 와야 돼요? 매입 채무가 와야 돼요. 그쵸? 그냥 알기 쉬우라고 T계정 모양을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가면 학생들이 이거 왜 매입이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매입 채무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매입 채무 쓰는 게 맞죠. 왜냐면 여기 전기할 때 현금이 증가한 건 맞는데 여기 또 현금 쓰면 현금이니까 정보로서 의미가 없어. 그래서 반대쪽을 써줘야 현금이 증가했는데 이유가 자본금 출자했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괜찮을까요? 또 해볼게요. 우리 현금 얼마 200원 증가했대요. 이유가 뭐예요? 매출 요 정도는 읽을 수 있겠지. 현금이 증가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차입금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T계정을 문제 풀다 보면 여기 왜 차입금이 오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돼. 애초에 T계정 작성 원리가 자산의 증가는 이쪽에 감소는 이쪽에 쓰지만 쓸 때 뭐 있어? 회계처리 반대쪽을 써준다. 그래 양쪽으로 검증이 가능하니까 아실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현금이 50원 빠져나갔대요. 그럼 여기 뭐가 와요? 급여 오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요. 마지막 회계원리 복습이니까 보세요. 나중에 나는 회계를 못하니까 회계원리부터 다시 들어야 돼. 그리고 3장부터 다시 듣지 말고 지금 이거 들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요. 그럼 우리 뭐 했어? T계정상으로 이거 다 옮겨 적은 거죠? 이거 다? 자 또 해볼게요. 그럼 또 뭐 있어요? 부채 보시면 차입금 있어요. 차입금. 자 차입금 보시면 차입금 100원 증가했어요. 부채나 자본의 증가는 여기, 감소는 여기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뭐 써요? 현금 당연하죠. 현금 쓰겠죠. 여기 현금 쓸 겁니다. 현금 100원 쓸 거고요. 차입금을 감소했으니까 여기 써야겠네. 근데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채무 면제이익.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 설마 근데 우리 시험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볼게요. 나온 김에 이해했나 보자. 레코드 옷 입으신 분. 레코드 아닌가요? 맞죠? 예. 네. 차입금 얼마 갚았어요? 이거 봐봐. 차입금 얼마 갚았어? 50? 앞에 분. 차입금 얼마 갚았어요? 잘했어요. 이쪽에 있으면 현금이 증가하지. 증가한 이유가 뭐야? 차입금 때문에. 돈 빌린 거고. 이쪽에 있으면 현금 감소지. 이유가 뭐야? 차입금 때문에. 차입금 갚은 거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특히 회계사 같은 경우에 2차 시험에 가끔씩 T계정이나 시산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못 읽는 경우가 꽤 많아요. 현금 흐름표 못하는 분들도 이거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 자료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나온 김에 한번 해봤어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자본금 너무 쉽다. 자본금 보면요. 자본금 우리 현금 100이에요. 다른 거 없겠죠? 지우면 되고. 그럼 자산부채 자본까지 다 했고 우리 수익 보면 뭐 있어요? 매출 있었네. 수익도 대변 항목이니까 발생은 여기에, 여기 뭐 취소는 여기에. 괜찮죠?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산부채 자본은 증가 감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익과 비용은 왜 발생 취소라고 그래요? 원래는 제가 요 내용을 심화반 때 안 하고 유예반에서만 OT 때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유예생들보다 심화반 하는 분들이
더 모를 텐데 왜 이걸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와서 자산부채 자본은 수익과 비용인데 땀 튀었어요? 미안해요. 자산부채 자본은 증가 감소인데 수익과 비용은 왜 취소일까요? 맞아요. 장부 마감돼서 수익과 비용은 올해까지만 생기고 딱 없어지지. 하지만 자산부채 자본은 장부 마감이 안 되고 계속 쌓여 나가기 때문에 증가 감소 개념이고 수익과 비용은 발생 취소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 매출 얼마 있어요? 200원 늘었는데 이유가 현금 때문이네. 옮겨 적고요. 그 다음 뭐 있었습니까? 채무 면제 이익이 있었지. 중요해. 채무 면제 이익 보면 뭐 때문에 여기 50 쓰고 여기 못 써주면 돼요. 차입금 써주시면 되겠지. 다 했다. 마지막으로 비용 계정 뭐 있어요? 급여 얼마 발생? 50원 발생. 여기 뭐가 와요? 현금. 괜찮죠? 그래서 우리 빠르게 T계정 작성하는 전기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기중에는 거래, 식별하고 분개하고 전기까지 해.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12월 30일이 돼. 그럼 12월 30일 24시가 되면 이제 뭐래? 거래 멈춰? 분개 멈춰? 전기 멈춰 해서 잔액을 잡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여기 현금의 잔액은 얼마 나와요? 350원. 부채의 잔액은 얼마 나와요? 50원. 자본금의 잔액은 얼마 나와요? 100원. 매출은 잔액이야, 총액이야? 총액 얼마 나와요? 200원. 채무 면제이익 총액은 얼마 나와요? 50. 급여는 총액은 얼마 나와요? 5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바로 뭐 하죠? 바로 뭐 하지? 시산표 옮겨 적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에 퀴즈 본다고 그랬죠? 요거 퀴즈 문제 보면 깜짝 놀랄걸? 이게 뭐지? 이러면서 자, 돌아와서 오시면 시산표 적어볼게요. 후배들이 여러분 이제 그래도 이제 기본 강의 들었으니까 이제 8월반 학생들이 새로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연수도 들고 다시면 저 혹시 2차생인가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한 것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또? 1차생입니다. 그래서 아니 현금은 차변 항목인데 잔액은 왜 여기 대변에 있어요? 그럼 실제로 현금 대변에 있는 거야? 회계할 때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현금은 차변 항목인데 잔액 왜 대변에 있어? 실제로 그럼 현금 잔액이 대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죠? 그냥 회계 처리 대차를 맞춰서 보여주려는 것 뿐이지 분계장 상으로는 계속 차변에 있지? 그러니까 시산표 상으로도 현금 어디다 옮겨 적어야 돼? 차변에. 방언한 얘기에 원래 차변에 계속 있었으니까 차입금 어디 있어요 그럼? 잔액이 차변에 있어도 대차를 맞추려고 차변에 보여준 것 뿐이지 여기 어디 있어? 대변에 있으니까 여기 대변에 써야겠죠? 여기 자본금 얼마예요? 105겠지. 여기 매출 얼마 와요? 205겠지. 채무 면제 이익으로 얼마 와요? 55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여 55겠지. 학생 시산표의 두 가지 특징이 뭐야? 회계원리 얘기했더니 아주 하품하고 지루해 죽네. 모르겠다고? 시산표 특징 두 가지가 뭐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해봐요. 대답 못하는데 왜 집중을 못해? 하나잖아. 책도 공짜로 주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시산표의 가장 특징은 일단 대차가 맞아야 되지. 그렇죠? 이거 안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차가 맞아야 되죠.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 목적으로 당연히 대차를 맞춰주겠지. 시산표의 가장 큰 특징은 대차를 맞추는 거고, 시산표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자본금이 만약에 50 있었고 이익잉여금이 50 있었대. 이게 아니라 이 모양이었대. 자본금이랑 이익잉여금. 그럼 시산표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산표상에서 나와 있는 이익잉여금은 올해 당기손익이 반영된 이익잉여금이에요. 올해 당기손익이 반영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에요. 올해 당기손익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야. 이해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이거 시산표를 찢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잠깐 찢어볼게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여기 뭐가 와? 여러분 지울 거니까 좀 더럽게 쓸게요. 매출 면제 이익으로 55고 급여를 얼마 와? 55겠죠. 그럼 대차가 안 맞아. 얼마만큼? 200만큼. 200이 뭐야? 당기손익이죠. 괜찮을까? 그럼 BS도 쪼개보면 BS가 이렇게 되니까 대차가 맞아 안 맞아 지금? 안 맞지? 얼마만큼 안 맞아? 200이 안 맞지? 200이 왜 안 맞아요? 이게 기말에 이익잉여금으로 가야 대차가 맞아요. 그래서 시산표상의 이익잉여금은 올해 당기손익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에요. 회계사 고급 회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현금 흐름표에서도 예상외로 많이 물어봐. 괜찮을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산표상의 이익잉여금은 아직 장부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당기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꼭 아셔야 돼. 나중에 현금 흐름표 가서 또 얘기할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타임. 이게 무슨 시산표야 지금? 수정전 시산표죠? 그럼 우리 뭐 해줘야 돼? 결산 수정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결산 수정 분계. 결산 수정 분계 하는 게 세 가지인데. 책 샀어요 지금? 필기 아직 안 했죠? 맞추면 내가 그냥 줄게. 환불해. 결산 수정 분계 특징 세 가지. 결산 수정 분계 하는 거 세 가지. 모르겠어요? 잘 오셨어요. 세 가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원 플러스 원으로 두 권 줄게요. 하나 팔아 저기. 저기. 결산 수정 분계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봅시다. 진짜 결산 수정 분계 보면 첫 번째로 현금 기준으로 보통 재무제표를 작성하잖아. 뭘로 바꿔줘야 돼요? 발생 기준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알지? 설마 현금 기준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을 때만 장부에 기록하는 걸 현금 기준이라고 그래요. 발생 기준은 뭐야? 현금의 유입 유출과 관계없이 재무 상태의 변동이 있을 때 장부에 기록하는 게 발생 기준이에요. 근데 재무 상태의 변동을 가져온다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권리나 의무가 발생했을 때 장부에 기록하는 게 발생 기준이에요. 뭐 이런 이유까지는 설명, 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는 설명하기 좀 쉽지만 싫지만 발생 기준의 장점이 뭐죠? 재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재무 성과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 기준을 써야겠죠? 시험에 나올 얘기가 아니니까 필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고 또 뭐 있어? 두 번째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도 결산 수정 분계잖아요. 기말에 하잖아. 기말에 자산부채 공정가치 평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으로 오류 수정. 회사가 회계 처리 잘못한 거 있으면 수정해야겠죠? 그쵸? 요 세 가지가 결산 수정 분계야. 그럼 이 세 가지 결산 수정 분계할 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일단 요것만 본다면 결산 수정 분계는 시기가 언제예요? 시기 언제 해요? 해당 연도 12월 31일자로 하지? 회계처리 일자가. 하지만 실제로는 언제? 여기 1월 1일 있고 여기 12월 31일 있으면 2월 달에 재무제표 공시되니까 실제로 언제? 실제로 요때 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보고 기간 후 사건을 보면 재무제표에 수정 반영되는 것도 있고 수정 반영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수정 반영된다는 게 뭐 한다는 소리야? 결산 수정 분계에 반영한다는 소리예요. 괜찮을까요?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결산 수정 분계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으로 바꿔주는 건 사실 얘는 매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결산 수정 분계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으로 바꿔주는 건 매 순간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말에 한 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결산 수정 분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만 얘기해봐요. 그죠? 감가상각이죠? 잘했어요. 미수수익도 있고 미지급 비용도 있고 그쵸? 그럼 얘네들은 매 순간 일어나는 거야? 기말에 한 번 일어나는 거야? 유효유자율법에 의해서 채권 상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매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기말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일어나는 거지? 그 사실 매 순간 일어나는 건데 결산 수정 분계로 기말에 한 번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귀찮아서. 채무제표 매 순간 만들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원래는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데 편의상 기말에 한 번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요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유형자산을 기중에 처분했대. 그럼 기중에 처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회계 처리가 뭐예요? 감가상각. 사채를 기중에 갚았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자 비용. 왜냐면 매 순간 발생하고 있었는데 회계 처리만 안 해놨기 때문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상환하게 되면 이걸 먼저 해주고 해야 된다고요. 괜찮죠? 그것도 결산 수정 분계를 알아야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아예 여러분 심심하니까 결산 수정 분계 그냥 없다고 할게요. 귀찮아. 없다고 할게. 이런 거 얘기했고요. 없다고 할게요. 요 거래에서는. 결산 수정 분계 없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찢어서 뭘 돼? 찢어서 PS 이게 수정전이면서 수정을 하고 합시다. 그럼 PS 만들어야 되니까 제대로 그리면 현금 350원 차입금 얼마? 50원
자본금 얼마? 100원. IS 볼게요. IS 보면 여기 매출 얼마? 200. 채무 면제이익률 얼마? 급여로 5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찢었어. 이렇게 찍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아니, 당기손익이 200 나오잖아. 이게 기말의 집합손익을 타고 어디로 가요? 이익, 잉여금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산표상의 이익잉여금은 올해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아니다 얘기해야 된다고 했었고, 회계원리 공부할 때 이 얘기도 했었죠. 문제에서 자본, 기말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자본이 얼마냐 물어보면 자산 빼기 부채로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건 시험에 물어보지 않으니까 됐고. 그럼 봐봐,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이거는 그냥 가? 조상님이 보내줘? 영차. 여기서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장부 마감을 통해서 간다고 그랬죠? 장부 마감? 우리 요 라인에 흰옷 니트 입으신 분, 장부 마감이 뭐예요? 이게 또 안 물어보면 또 이게 불편하고 그렇다, 또 서운하고 그러다고요. 뒤에 분? 장부 마감이 뭐예요? 학생은 아직도 기억나요. 항정살도 팔아요. 이랬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자, 돌아와서 장부 마감이 뭐예요? 장부 마감이 뭐예요? 우리 에이스. 네, 에이스라고 해. 장부 마감이 뭐예요? 장부 마감이 뭐긴 뭐야.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건데 자산부채 자본은 분계장상으로 여기서 그냥 쭉 이어서 쓰기 때문에 자산부채 자본이 그냥 이어지는 거고, 수익과 비용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0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장부 마감이 뭐냐면 수익과 비용을 0으로 만들어주는 행위가 장부 마감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 우리 지금 바로 시작하자마자 준비 시작해서 여기서 자, 문제 1번에 1-2번 보시죠. 이러면 흥미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해. 분명히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2차 때 이렇게 나와. 당기순이익 회계 처리해보래. 당기순이익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얘기하지 마. 맞췄네. 그렇죠. 지금부터 그거 볼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기순이익을 집합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주는 거, 다른 말로 올해 수익과 비용을 다 0으로 만들어서 이익잉여금을 보내는 행위를 장부 마감이라고 해요. 그럼 봐봐,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장부 마감해보자. 일단 뭐예요? 매출 지워야겠지. 200 지운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와? 집합손익으로 205죠. 집합손익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중에 뭐예요? 임시계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생겼다 바로 사라질 거기 때문에 보작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다음 채무 면제 이익으로 얼마? 50 지워지면서 또 뭐가 와? 집합손익이 55고요. 급여 50 지워지면서 이번엔 여기 집합손익으로 50 쓴다고 그랬지? 그럼 이렇게 지워지면서 분계장에서 수익과 비용은 다 0이 됐네.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마무리해보면 집합손익 이쪽에 얼마 남아있어요? 200 남아있지? 얘도 마감 계정이기 때문에,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이제 지워줘야겠지? 그래서 다 모았다고. 다 모아서 마지막으로 뭐 해줘요? 집합손익 200 지워준 다음에 여기 이익 잉여금으로 200 가죠? 우리 이제 자본 배웠으니까 정확히는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뭐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 막 2차 문제들 보면 이거 회계 처리하래. 그럼 아니 당기손익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 그런다고요? 당기손익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당기손익만큼 집합손익 없애면서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주거나 이익잉여금을 빼주면 돼요. 괜찮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책에 있어요. 2차 책에 보면. 자, 여기까지. 자, 학생분 물어봐도 될까요? 이 장부 마감 회계 처리의 결론이 뭘까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야? 이 이야기의 결론이.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만드는 게 결론이에요? 맞아, 그것도 결론이에요. 뒤에 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뭘까요? 이거 나중에 우리 시험 문제 가면 1차도 2차도 똑같거든? 결국 물어보는 게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야. 근데 의외로 2차 때는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채점하기 귀찮거든요. 계정을 탁탁탁 물어봐. 오히려 1차 때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보고 모두 물어봐? 저기 복합금융상품 가면 그냥 자본에 미친 영향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럼 복합금융상품 같은데 전환사채를 기중에 전환했대. 그럼 자본에 미친 영향 기중에 전환했을 때 자본금 주발초랑 자본금 주발초 증가하고
전환권 대가 감소한 게 자본에 미친 영향이겠지? 근데 모두 있어요? 기중에 전환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 발생한 게 있다고요. 그럼 그 이자 비용도 자본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쳐. 이 이야기의 진짜 결론이 뭐냐면 결국 올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도 자본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2차 때 문제에서 1차 때 문제에서 좀 어렵게 자본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면 자본 거래만 찾으면 안 돼. 수익과 비용도 당연히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봐야 돼요. 장부 마감을 기만에 안 했어도 당연히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괜찮을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회계원리 정리한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놓치는 포인트들이 꽤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2차 때 분명히 물어본다고 나한테 단기 자본에 미친 영향 물어봤는데 수익 비용은 왜 고려하냐?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고려해야지. 기말에 집합손해를 타고 이익용으로 가서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그만큼 늘고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그만큼 줄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통 시험 떨어지거나 이렇게 회계 공부에 자신 없는 분들 회계 원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 회계 원리 강의 일단 사. 그리고 1장 회계란 무엇인가 들으면서 역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요. 그리고 2장 넘어가고 3장부터 재고예산부터 보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여기들을 놓쳐갖고 자꾸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셔야 돼. 이거야 우리 남은 시간 동안 계속 풀 건데 괜찮을까요? 아직 1시간 더 얘기해야 돼요. 회계 원리 수준에서 해야 될 얘기가. 그래서 이게 2장에서 나왔던 회계 원리 얘기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봤고요. 줘볼게요. 여러분은 친구, 우정, 믿음 이런 거 믿으시나요? 저 우리 기본반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오랜만에 만난 분들 있으니까 주식 투자했는데 엄청 많이 벌었다고 막 좋아 그랬잖아요. 아 기본반에서 그 얘기도 안 했었나? 우리 언제 준공했지? 기본반? 5월 30일? 아 그때도 좀 얘기하지 않았나? 그 이후에도 막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호성쌤이랑 훈협쌤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거의 호성쌤도 3천만 원 넣었는데 그게 1억이 훌쩍 넘었었거든요. 저는 진짜로 몇 억 넣었는데 그게 거의 2억 넘게 넣었는데 그게 거의 7억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매일 카톡으로 막 리딩방이랑 똑같았다고 이게 수업 준비를 하는데 이제 먼저 리딩방에 이제 오늘도 가시죠 막 6시 10시 반쯤 되면 자 눈을 뜨세요 장이 개장합니다 막 이러면서 영차 그러고 좀 떨어지면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우리 힘내요 다 같이 외쳐봅시다 영차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면 역시 또 올랐습니다 막 그랬다고요. 우리 함께 가요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 우리 함께 가요 그랬었는데 7월 1일부터 푹푹 떨어져가지고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분명히 오를 때는 같이 가자 그러고 막 오르면 서로 카톡하고 그러더니 떨어지니까 반토막 나니까 얘기도 안 하고 서로 알아서 몰래 팔더라고요. 저 그래서 제가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반토막 났어 그랬더니 호성이 나는 어제 팔았어 막 이러고 훈협쌤은 이제서야 제기한데 전 한 500밖에 안 들어가서 괜찮아요 막 이러고 그래서 다 부질없더라고요 여러분. 자 쓸데없는 얘기 한번 봤고요. 볼게요.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할 거야. 기타 포괄 손해. 아무것도 아니지만 법인세에 가면 법인세 여러분 우리 기본 강의 때는 기간 내부분 대충 했잖아요. 대충은 아니지. 핵심만 찔러서 얘기하고 말았잖아요. 그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차 때는 기간 내부분이 꽤 어려워. 보시면 이거 보자 여러분. 일단 구분은 하는지. 자 내가 100원 주고 샀대요. X 1년 말에 120원 됐대 공정가치가. 근데 이걸 X 2년 초에 130원에 처분했대요. 자, 제가 매번 물어보거든요. 이걸 어느 과정을 가던. 자, 토지일 때 FV OCI 지분 상품일 때 FV OCI 채무 상품일 때 처분이익. 자,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볼까요? 토지일 때 처분이익 얼마예요? 10. 지분 상품일 때 처분 손익 얼마예요? 헷갈리죠? 0? 지분 상품일 때 처분이익 얼마예요? 아니 이걸 때 10이라고요? 그럼 무엇이에요? 0이요? 채무 상품일 때 얼마예요? 옆에 분 준비하시고 얼마예요? 아,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랜만에 보니까 어디까지 기억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갈구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 얼마? 헷갈려요? 얼마예요? 채무 상품이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것도 모르는데 나중에 법인세액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법인세액 같은 경우 나중에 2차택 보면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일 때 처분 손익이랑 OCI 변동액이랑 법인세 효과랑 다 물어본다고 2차 때는. 그래서 이거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NI랑 OCI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정말 마지막으로. 왜냐면 지금 바로 연습서 풀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왠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죠? 저 볼게요. 분명히 또 집에 가서 저한테 물어본다고요. 이거 10 아닌가요? 막 이러고. 0이야 0! FVOCI 지분상품 재분류 조정이 안 돼요. 얘는 뭐 재분류 조정이 되니까 30이고 그쵸? 얘는 재분류 조정 허용하지 않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처분 손익을 잡는 거 알죠? 를 나중에 차차히 얘기할 거니까 일단 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시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기 손익이랑 기타 포괄 손익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얍! 정의요. 당기 손익의 정의가 뭡니까? 실현 손익이죠? 그래서 저 주식 투자할 때 막 저희 아내가 매일 아침마다 손절 무세였거든요. 지금이라도 팔아 막 그러면서 제가 어디 지금 곧 오를 거야 그랬는데 결국 반에 반토막 나갔고 아내가 맞았다. 그래서 자, 기타 포괄 손익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미실현 손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거나 나갔거나 조만간 들어오거나 조만간 나갈 돈. 얘는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려거나 나가려면 한참 남은 것들. 기억하시나요? 실현손익, 미실현손익. 월급 받은 거, 땅값 오른 거. 안 팔 땅이. 단타칠 주식 산 거. 이더리움 2배. 단타칠 주식 산 거. 오래 갈 주식. 괜찮을까요? 자, 그럼 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장부의 마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장부에 마감을 하지. 좀 이따 보겠지만 손익계산서에서 들어갔다가 장부 마감돼서 BS로 가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를 장부 마감한다고 써놓은 책도 있어요. 미국 회계 기준이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IFRS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당연히 제가 얘기한 논리로 봐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마감으로 보면 헷갈려서 안 돼. 얘는 장부 마감을 안 해. 제가 회계 올릴 때도 얘기했지만 10억 주고 샀대. 15억 됐대. 그 다음 연도 20억 됐대. 엄마가 집값 얼마나 올랐냐고 했더니 5억 올랐대. 엄마가 너 10억 주고 샀는데 20억 됐으면 10억 오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쉿! 장부 마감된 전용권 얘기하지 마. 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실현 손익은 장부의 마감을 안 하는 걸로 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요? 일단 바로 BS로 간다고 그랬지? 하지만 기타 포괄 손익도 정의상은 수익과 비용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수익의 정의 뭡니까?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얘기를 해. 수익의 정의 뭐예요, 남자분? 모르겠어요?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자본 증가액이 수익이고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자본 감소액이 비용이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도 정의상은 수익과 비용을 만족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는 기재한다고 그랬지?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손익계산서에 기재하는 OCI는 변동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빡치는 게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 잠깐 보여줄까? 심심하니까 잠도 깰 겸. 2025년 기출 2차 어딨나? 여기 있다.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이거든요. 주당이 뭐 지금 나온 거 얘기할 건 아니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봐봐,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다. 무릎 이건 15점짜리야. 진짜 꽁으로 먹는 거죠. 되게 쉬워요. OCI 확정급여 채무 나와 있고 사회적립자산 나와 있고 자산식 상환 나와 있다고. 그럼 우리 배운 대로 T계정 3개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풀면 되는데 다 맞춰야 되거든 솔직히. 이거 뭐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틀렸어. 내 친구 다 만져봤는데 왜 틀렸는지 알아? 이거는 유해생이 문제 푼 거 저한테 바로 스캔 떠서 보내준 거거든요. 고맙더라고. 확실히 유해생 클래스가 있더라. 중요한 건 형광펜으로 쳐놨더라고. 내가 친 게 아니에요. 얘가 친 거더라고요. 아, 이거 보면서 역시 유해생은 클래스가 있으라는 생각했어요. 봐봐. 1번이랑 2번이랑 둘 다 기타 포괄성이 물어보는데 같아 달라. 물어본 포인트가 달라. 얘는 IS 변동액 물어봤고 얘는 잔액 물어봤어요. BS에 들어갈. 근데 내가 동차상 답안지 보니까 둘 다 변동액 썼더라고. 계산 다 해놓고. 그래서 그랬어요. 이것도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에 나오면 기타 포괄 손익을 물어보면 보통 이거 물어보고 두 개씩 물어봐. 근데 헷갈리게 꼭 물어본다고요. 1년도는 이거 물어보고 2년도는 이거 물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은 여기 들어갈 금액 물어보는지 여기 들어갈 금액 물어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해볼 거지만 괜찮을까?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
하고 유예생 문제 봤더니 이렇게 해놓은 거 보고 아, 얘는 맞았겠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자, 돌아와서 여러분 5분만 더 하고 쉬어도 괜찮죠? 오랜만에 수업해서 좀 힘들겠지만 5분만 더 하고 쉴게요. 자, 여기까지요. 봐봐요. 여기까지. 그럼 한번 해보자. X 0년 말에 회사가 또 출자했대. 현금 100원, 자본금 100원.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스터디할 때 여기도 문제 한 문제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집중해서 봅시다. 자, 우리 뭐 했냐면 현금 100원, 매출 100원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아유 귀찮다. 현금 100원, 차입금 100원 있고요. 그래도 이제 배웠으니까 드디어 토지로 안 해도 되겠네. FVOCI 금융자산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 100원 주고 샀대요. 괜찮을까요? 주식인지 채권인지는 아직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X 1년 만에 봤더니 FVOCI가 2배 됐대. 그래서 FVOCI 금융자산 100원 늘고 여기 뭐 나와? 평가 이익 100원 나오겠죠? 아시겠지만 요거는 OCI에 들어가고 요건 어디에 들어가요? NI에 들어가잖아요. 괜찮을까? 우리 전문가니까 바로 BSIS 그려볼까요? 자, X 1년 말에 BS 보면 현금 봐봐요. 300원에서 100원 빼니까 현금 얼마 남았어요? 200원 남았죠? FVOCI 얼마 나와요? 200 되겠지? 그럼 여기 차입금 얼마 나와 있어요? 차입금 100원. 자본금 얼마? 100원. 나오게 되겠죠? 잘하고 있어요. 좀만 기운내. 그 다음에 원래는 이익잉여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장부 마감 안 됐으니까 이익잉여금 안 들어가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여러분 그냥 보고식으로 쓸게요. 당기손익에 들어가는 금액이 지금 얼마 있어요? 매출로 100원 있겠지?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봐봐. 첫 번째, 얘는 바로 어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편하다고요? 바로 BS, 장부 마감이 안 되기 때문에 BS 항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얼마 들어가요? 100원. 근데 정의상 얘도 뭐예요?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변동액 기재한다고 그랬지? 수익과 비용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재한다고요? 기말 BS에 계산된 OCI 빼기 기초의 BS에 계산된 OCI에서 OCI 변동액 100원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 요거는 회계 처리가 없어요. 괜찮을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번에 회계사 2차 이번에 세무사 2차 시험에 뭐 나왔는지 알아? 현금으로 표 나왔거든. 내가 투자활동 재무활동 집중해서 보라고 그랬는데 그거 나왔어요. 카페에 글 썼는데 제가 지웠잖아요. 또 쫄려갖고 시험날 지우지 말 걸 그랬어요. 조교가 막 네이버에 알아보고 그랬다니까요. 자, 보시면 토지와 관련된 현금으로 물어본 문제가 나왔는데 봐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그럼 증감분석 배웠으니까 토지 증가했지. 그럼 약식분기하면 토지 얼마 어디 있어? 약식분기하면 토지 5만 원 쓰면 되겠지? 옮겨 적으면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냥 봐요. 재평가잉여금 감소했어. 5만 5천 원. 그럼 이쪽에 재평가잉여금 5만 5천 원 쓰면 되겠지? 너무 말로 하나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약식분기를 해보면 토지 지금 5만 원 증가했으니까 5만 원 여기 쓰고 재평가잉여금이 5만 5천 원 감소했으니까 여기 쓸 거예요. 근데 봐봐. 근데 손익계산서에 재평가 손실이 있는데 OCI 항목이래. 그럼 여기다 또 OCI 감소한 거 써 안 써? 안 써. 여러분 이거 어차피 지금 이거 반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간 OCI 변동액 이걸 또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것도 사실 요걸 알면 이미 이거 변동액 반영하면은 이것도 이미 반영이 된 건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까? 그래서 이 문제 나왔을 때 이거 쓰고 이거 또 쓰면 틀려. 얘는 이미 이거 변동액이 고려가 돼 있다고요.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거 말고도 어려운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안 할게요. 나중에 풀어볼 거니까. 보통 우리 퀴즈 문제 보면 올해 회계사 2차 기출문제나 세무사 2차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로 문제를 좀 만들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 풀 거예요. 돌아와서. 그래서 얘는 BS에 들어가고 변동액만 IS에 기재하는 거지 별도의 회계 처리를 또 하는 건 아니야.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 또 뭐 해줘야 돼? 얘는 당기손익은 장부 마감해줘야 되니까 기말에
매출 100원 지우고 집합손익 100원 지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합손익 100원 지우고 이익, 잉여금, 정확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100원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요렇게 처리하면 여기 점프! 해서 가서 여기 이익, 잉여금에 100원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까지. 그래서 당기손익은 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장부 마감을 하지만 미션손익은 장부 마감을 안 한다. 이게 위임이다.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 BS에 들어가는 잔액이랑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변동액이 다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해만 갔겠지. 두 번째 연도부터 다를 거 아닙니까? 나와 있고요. 좀 힘들겠지만 좀만 참자. 또 여기까지 했어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잉여금을 막 클릭해. 이거 클릭해. 막 개클릭해. 막 클릭해. 그럼 여기 클릭하면 매출 보여 안 보여? 매출 안 보여요. 매출 왜 안 보여요? 애초에 분계장에서 집합손익으로 다 지운 다음에 데려왔기 때문에 아무리 클릭해도 이익잉여금을 누른다고 미처분 이익 아니 매출 보이지 않아? OCI 누객 막 클릭 막 해. 클릭 막 하면 재평가 여기 평가이익이 보일까 안 보일까? 당연히 보이죠. 당연히 보여요. 왠지 아세요? 얘는 그냥 BS 항목 요게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인다고 장부 마감 안 했잖아요. 괜찮을까?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좋아, 여기까지 하고요. 아이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거 쉬어야겠는데?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우리 뭐 해주셔야 돼? 회계 처리 봐야 되는데 여러분 힘드실 테니까 요 칠판 지우지 마요. 잠깐 쉬었다 와서 요거 이어서 계속 할 거고 2교시 때 요거랑 현재가치평가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인식기준 보고 그리고 3교시 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습서 내용 나갈게요. 네, 쉬었다 올게요.